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하산병원 혈관조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아. 정연이 간호사입니다. 저희는 현재 신경중재 파트의 검사 및 시술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덕희 교수님과 함께 준비한 내용은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할 때 의료진의 입장이 아닌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궁금했던 점 또는 검사 예정인데 어떤 점이 궁금해요 하는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시술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고요. 신경중재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오늘 정연희 간호사님과 함께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먼저 뇌혈관 조영실의 검사실에 들어오셨을 때 환자분들이 환경이 낯설기 때문에 많이 무섭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뇌혈관 조영술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신경중재팀에서 만든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뇌혈관 조영술 실제 검사 장면 전체 영상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인데요. 그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면 저희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엄청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시면은 정말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술실을 보시면 이제 C암이라고 하는 이제 장비 침대에 머리를 맞춰서 이제 눕게 됩니다. 검사 도중 혈압이나 맥박, 산소 포화도 등을 관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모니터도 연결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술 부위 사실은 허벅지, 대퇴동맥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많이 부끄러워 하시는데 이제 최소한으로 피부를 노출시켜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또 시술기구를 놓을 수 있는 시술대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검사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시술하는 부위를 피부 소독을 한 이후에 멸균 소독포를 덮게 되고요. 소독포를 덮고 난 이후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이제 손은 움직이지 마시라고 저희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천자 부위 이제 국소 마취를 위해서 이제 맥박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그 부위를 이렇게 만지고 그 이후에 이제 국소 마취를 하는 약물을 이제 투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검사를 준비하는 동안 환자분들께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검사 시간은 얼마 정도나 걸리나요? 라고 이제 묻는 질문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검사 준비 시간 포함해서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혈관이 어려운 환자 같은 경우, 특히 연세가 많으시거나 특정 부위에 어떤 질환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걸리시거나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좀 많이 힘드신지 여쭤보고 최대한 이렇게 힘드시지 않게 도와드리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술실에서 검사 준비를 하다 보면 다음으로 또 엄청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네. 많이 아픈가요? 너무 무서워요.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국소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피부 마취 주사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따끔하실 수 있다고 저희가 일단은 안내를 드리고 있고 어르신들은 이제 국소 마취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이제 몽온 주사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좀 다들 이해하시더라고요. 그걸 맞으시면은 그래도 많이 아프거나 하지 않게 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리고 일단 너무 긴장하셔서 사실은 침대에 누우셔도 이렇게 많이 긴장한 상태로 이렇게 떠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심호흡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근육이 이완이 잘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때는 이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모니터를 걸었을 때도 사실 진짜 긴장하는 환자분들은 맥박수가 엄청 맞아요.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심호흡 하시고 나면 그래도 조금 맥박수도 좀 조절이 된 상태에서 혈압도 좀 떨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시술이 시작되는데 용이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또 너무 아픈 거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모로 많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김경아 선생님이 잘 해주실 거예요. 친절하게.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검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영제를 사용하면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들에 대해 이제 저희가 검사 준비를 할 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제 놀라지 마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혈관에 조영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눈이 번쩍번쩍해요. 별이 보여요. 아니면 뭐 좀 어지러우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얼굴이 조금 뜨거워지는 느낌? 맞습니다. 화끈거리는 느낌이 나실 수 있다고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잘 누워 계시면은 이제 조영제가 빠지면서 바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거나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미리 걱정하시거나 하실 필요 없고 저희가 안내 드린 대로 그런 느낌이 나실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네. 특히 그때는 이제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누워 계셔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계속 같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들이고요. 특히 어떤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은 드물게 코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분들 드물기는 하지만 뭐 코에서 냄새 나는 증상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 중 폐쇄공포증이 있는데 검사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나요? 아니면 검사가 가능한가요? 라고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정일관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뇌혈관 검사를 저희 조영수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미 CT나 뭐 MRI 검사를 다들 하시고 오시는데 특히 MR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이 촬영을 하고 이제 뭔가 옥죄에 있는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검사기 때문에 네. 폐쇄공포증을 되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검사를 했을 때 뭔가 압박받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시술실 아까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오픈된 다 네. 열려있는 공간이고 그 환자분이 누워 계신 침대 바로 옆에 의사 선생님도 있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고 다 이렇게 계시는 상태에서 환자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이제 불편감이 있거나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다 맞춰서 도와드리기 때문에 이제 뭐 폐쇄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거를 미리 알고 이제 뭐 검사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폐쇄 공포증이 있으셔도 검사가 다 가능하시고 네. 불편한 상황들은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해드리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사실에 들어오셔서 환자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수면으로 해주세요. 저 자면서 하면 안 되나요? 많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정연희 간호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자는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주무시면 무의식적으로 많이들 움직이세요. 많이들 움직이면은 정확하게 영상을 찍을 수 없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판독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환자가 협조가 가능한 상황이면은 협조하에 이제 검사를 진행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촬영을 할 때 특히 침 삼키지 마세요. 뭐 호흡 유도 같은 게 필요한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야 그거에 맞는 정확한 영상을 얻어낼 수 있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좀 수면으로 하지 않고 이제 환자분들 이제 협조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질문들이 들어왔던 것들도 있고 이제 또 몇 가지 물어보시는 질문들 이렇게 있는데요. 왜 오른쪽 허벅지를 계속
사용해서 검사를 진행하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번에 오른쪽 했는데 뭐 왼쪽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검사를 준비를 할 때 검사 이후에 또 지혈과의 관계, 또 시술자의 용이함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은 오른쪽 대퇴동맥을 통해서 검사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혹여나 림프절 비대나 하지동맥의 협착 등 오른쪽 대퇴동맥 부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왼쪽 대퇴동맥이나 또는 손목, 요골 동맥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셨던 부분은 오른쪽 대퇴동맥을 검사를 했는데 다음에 또 할 때 또 검사를 해도 되는지 또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네,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이 들어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검사를 했고 색전술을 할 때 또 대퇴동맥을 통해 시술을 할 텐데 뭐 여러 번 찔러도 뭐 혈관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막 질문하시는 또 분들이 있으셨어요. 네, 저라도 그런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충분한 지혈과 이제 안정 기간을 가진 이후에 보통은 색전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위가 잘 아물었고 이제 촉지를 했을 때 만졌을 때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하시면은 그 부위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걱정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않으셔도 될 것 될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퇴동맥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또 손목 혈관을 통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늘었잖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손목 혈관을 썼을 때 장단점이 있죠.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느 혈관을 썼을 때 편했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손목 혈관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는 침상 안정을 3시간 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손목 혈관을 통해서 검사를 했을 때 사실은 다른 혈관들에 비해서 많이 가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시술을 하는 동안 들어가는 도관으로 인해 약간의 통증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허벅지로 했을 때는 이제 끝나시고 누워 계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손목으로 하면 걸어는 다니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손목 부위에 약간의 통증이나 이런 게 조금 생기실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이제 뭐 통증을 조금 조절해드린다던가 혈관을 조금 넓힐 수 있는 약물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해서 검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 댓글이었을 것 같은데 머리를 고정해서 불편했었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머리를 꼭 고정을 해야겠죠? 네, 필요합니다. 사실은 환자분들이 누워 계시는 30분이나 1시간 정도 누워 계시는 동안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누워 계신다는 게 참 힘들어요. 네,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세한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저희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고정을 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마 움직이는 물체의 사진을 찍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움직이시면 일단 사진이 많이 흔들리고 그 흔들린 사진을 가지고는 이제 아주 작고 중요한 혈관 부위의 문제를 판별하는 데는 아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움직임도 조금 보정하고자 이제 고정을 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너무 압박되지 않게 이제 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셨다면 얘기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네. 검사를 할 때 3차원 촬영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마 김경환 선생님이 안내해 주셨던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내용이 들어가 전에 있을 거예요.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환자분의 영상을 얻어내게 되고 그 영상을 취합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위를 이제 3D 입체 영상을 또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서 만들어요. 그리고 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느 위치에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이제 3D
3차원 촬영, 네. 이제 영상을 얻어낼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촬영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뇌혈관 조영술을 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하지만 우리가 이 3차원 촬영을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겹쳐 있는 혈관이나 거기서 이제 나가는 가느다란 혈관 같은 거를 이제 잘 구분할 수 있는 네. 방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모든 촬영에서 거의 3차원 촬영을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시는 도중에 혹시라도 기계가 돌아가면서 검사합니다. 침 삼키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 딱 이 3D 촬영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정확합니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러 오신 분들 중에 뇌혈관 검사를 하면서 바로 치료해주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으세요.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 같아도 병원에 한 번 오고 싶지 2번, 3번 오는 건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사항인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뇌혈관 치료가 생각보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치료는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네. 일단은 무엇보다도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되지 않게 이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뇌혈관 이제 치료 시에는 많은 준비가 이제 필요로 하고, 이제 검사로 인해서 이제 정확한 치료 계획이 세워져야만 그 이후에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네. 뇌혈관 조영술을 하고 이게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시술로 치료가 가능한 혈관인지를 일단 명확히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또 코일 색전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술 전에 복용해야 되는 약물들이 있잖아요. 네. 뭐 항혈소판제라던가 이런 약물들을 일정 기간 동안 미리 복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필요시 이제 전신마취로 또 시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신마취에 필요한 검사나 준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검사를 할 때 이제 바로 치료하기보다는 이제 안전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이제 뇌혈관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도 환자 안전에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합니다. 생각됩니다.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색전술 치료를 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많이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많이 불안하시죠. 하지만 마음 편하게 저희 의료진을 믿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가지고 오셔서 치료를 받고 별다른 문제 없이 귀가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조영제 약물이죠. 조영제 부작용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영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조영제에 관해 전문가 정현희 간호사님께서 이제 천천히 한번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이전에 이제 조영제 관련해서 그 발표했던 네. 유튜브 또 영상이 있어서 그거 참고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고요. 보통 CT 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 조영제랑 같은 조영제를 저희 혈관 조영술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조영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매우 드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전에 혹시라도 이제 조영제를 맞았을 때 알러지가 있으셨던 분이면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하고 미리 전처치를 다 시행한 이후에 이제 검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 네. 이제 중증의 알러지 이상 반응들을 이제 경험했었던 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조영제는 이제 따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조영제를 뭐 바꿔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검사나 시술 전에 미리 알러지 내과를 보시고 거기서 처방받은 약물이나 이런 전처치를 한 이후에 이제 검사나 시술을 진행할 수 있게 이제 안전하게 다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한 이후에 부작용이 발생을 했다면 저희 병원 진료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들이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전처치 여부가 빠지지 않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검사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검사를 내려오기 전에 병동에서 전처치 약물 투여가 된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사실은 전처치를 했다고 해도 검사를 하는 도중에 조영제 부작용이 안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 혹시라도 증상들이 발현을 했을 때 음. 검사하는 도중에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가적인 약물을 투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처치들을 할 수 있으니까 조영제 부작용에 관련돼서는 또 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조영제 부작용을 발현했을 때 사실은 경증 부작용이냐 중증 부작용이냐에 따라서 저희의 처치 방법도 달라지기는 해요. 아까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조영제 부작용 관련해서 뭐 저혈압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증상들이 발현을 했을 때는 바로바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비된 간호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응급 상황이나 이상 증상 발현 시에는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이제 검사가 끝나고 나서 조영제 부작용이 발현했을 때는 병동에서 담당 간호사님을 통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처치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혹시 귀가를 했을 때 지연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또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받고 진료 받으시고 약물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후처치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이제 동의서를 받다 보면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부작용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이제 시술 기구들이 사실은 몸 안쪽 침습적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 검사이다 보니 사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드물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생 가능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검사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검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의서를 작성을 할 때 환자분의 상태, 과거력, 현 병력, 그리고 수술, 어떤 수술을 했었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한테 알려주는 게 크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한 검사를 했을 때 그런 과거력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환자분들이 이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그래도 없으실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환자분의 현재 상태나 컨디션에 맞춰서 모든 걸 다 준비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제 저희가 다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미리 걱정해서 검사를 이제 못 받는다거나 받지 않는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게 일어난다는 거는 아니니까 너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환자분들도 이제 안전하게 검사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의료진들은 최대한 안전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검사실에 내려오셔서 충분히 설명도 듣고 침상 안정하는 동안 불편한 건 없는지 혹여라도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또 얘기를 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맞습니다. 또 저희 병동 간호사님들과 검사실 간호사 의료진들 모두
환자분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검사를 받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희 서울화산병원 직원들 믿어주시고 마음 편하게 검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시술실에 오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모습이랑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이제 저희가 필요한 수술복을 입고 이제 마스크에 모자를 끼고 뭐 고글이나 납가운을 다 착용하고 검사실에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은 아, 저 사람이 여기 나왔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근무하는 동안의 네. 모습입니다. 이제 이 차림을 하고 이 모습으로 환자분들을 모시고 검사실로 들어가고 또 설명드리고 검사 진행을 해드리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유튜브 보시고 나서 궁금했어요. 아니면 뭐 힘들었어요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저희한테 댓글이나 아니면 문의 주셔도 됩니다.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좀 더 나은 간호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